요즘 다 하니까 나도 블로그나 한번 해볼까? 보통 맛집이나 카페 포스팅 많이 하니까 나도 사진 이렇게 예쁘게 찍고 예쁘게 꾸며서 블로그 예쁘게 운영해봐야지. 제발 이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수익 트리플 메이커의 파인더 드림입니다. 요즘에 블로그가 또다시 큰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이 틱톡이나 막 인스타처럼 본인을 나타내야 되고 약간 허세와 보여주기식에 지친 이제 20대나 30대들이 좀 더 편하고 부담 없는 네이버 블로그로 많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블로그 하면 맛집이나 카페 하면 블로그를 생각하다 보니까 신규 블로거 분들의 한 80% 이상이 맛집이나 카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맛집 갈 때마다 이렇게 사진 찍고 포스팅해야 하니까 막 일부러 맛집 안 가도 되는데 겸사겸사 맛집 카페 일부러 가서 사진 찍고 포스팅 하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찔리셨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이나 카페를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맛집이나 카페를 포스팅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먼저 장점이라고 하면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내 블로그를 조금 더 깔끔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괜찮은 블로그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주제들에 비해 지식 허들이 낮기 때문에 쉽게 포스팅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블로그가 재미있어진다. 보통 크게 이 3가지가 큰 장점입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블로그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블로그가 이제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이러한 블로그들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맛집이나 카페를 주제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경제나 IT, 비즈니스와 같은 경우에 포스팅할 주제를 어느 정도 서칭하고 공부를 한 뒤에 작성해야 하는 반면에 맛집과 카페는 사진만 찍으면 누구나 쉽게 포스팅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방문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사진 찍고 올리고 하니까 블로그가 재밌어집니다. 이 3가지가 큰 장점이에요.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맛집 카페 블로그의 단점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단이 아닌 이상 수익화가 어렵다. 두 번째, 빨리 질리고 소재 고갈로 빨리 그만두게 된다. 세 번째, 방문자 수를 올리기가 어렵다. 네 번째, 전문성을 얻기 어려워서 파생될 수 있는 장점이 없다. 다섯 번째, 블로그 실력이 전혀 안 는다. 먼저 수익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수백 수천 개씩 맛집을 써오신 분들이라면 수익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한 블로거들이 맛집으로 수익화를 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맛집을 하실 경우에 체험단은 가능하지만 체험단도 사실 한 달에 한두 번이죠. 현금으로 수익을 또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애드포스트를 얻기에는 맛집의 광고 단가가 가장 낮은 광고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치킨 값을 얻기도 어렵고 지수가 낮은 이상 기자단 수익을 얻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막 즐겁게 하던 맛집 블로거 분들도 막상 수익화가 될 게 없다 보니 정말 많이 그만두세요. 자, 두 번째는요, 질리고 소재 고갈이 된다입니다. 말 그대로 맛집과 카페를 갔다 와야 포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지 않는 이상 포스팅이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는 막 즐겁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더라도 결국에는 소재가 고갈이 됩니다. 소재를 얻으려면 이제 여러분들의 돈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요, 방문자 수를 올리기 어렵답니다. 이 애드포스트를 높게 얻기 위해서는요, 이 방문자 수를 높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맛집은 방문자 수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하루 1000명이 맛집에 관련된 검색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명이 떡볶이 맛집을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체 검색 중에서 홍대 떡볶이라는 키워드는 10명이 검색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포스팅한, 내가 갔던 특정 동네에 이 떡볶이를 검색하는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문자 수가 안 오르는 거죠. 네 번째는 전문성 부족과 파생되는 분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맛집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특정 메뉴만을 고집해서 전국에 있는 그 메뉴만을 찾아서 포스팅을 하신다면 또 다르겠죠. 그런데 보통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갔다 온 맛집이나 카페를 포스팅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전문성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의 블로그가,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블로거가 블로그 생태계에서 전혀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맛집이나 카페를 했을 경우에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블로그 실력이 안 는다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블로그를 하는 것이니만큼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좀 더 잘하면 좋은데 맛집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너무 적기도 쉬우니까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방문자 수가 안 오르면 왜 안 오르지? 누락이 되면 왜 누락됐지? 하면서 걱정하고 또 한 개 적고 걱정하고. 그런데 사실은 블로그로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신다면 한 개가 누락되는지 아닌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맛집 블로거들은 그 하나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안 되고 방문자 수도 안 들고 누락이 되면 또 그만두는 거죠. 이런 큰 단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맛집 카페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블로그를 시작하시고 맛집이나 카페에 대한 주제를 적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시작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맛집이나 카페로 블로그를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런 목표와 이유 없이 맛집이나 카페를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계속 맛집이나 카페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그런 분들 중에 다수가 1년 안에 블로그를 접거나 수익이 없는 상태로 그냥 체험단 정도만 계속하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체험단으로 만족해요. 그냥 난 재미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모든 말을 무시하셔도 좋지만 나는 블로그로 부업 정도의 수익을 내고 싶어, 혹은 나도 파인더 드림님처럼 디지털 노마드 생활이나 전자책 강의 같은 걸로 돈을 벌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주제를 바꾸던지 수익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맛집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맛집을 한다면 한 달에 저는 나를 잡고 체험단을 진짜 한 달 동안 싹 다 몰아서 하는 거예요. 하루에 3건 정도 하면 그걸 현금 가치로 바꾸면은 1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럼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딱 한 달만. 그러면 현금 가치로 3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그걸로 전자책을 쓰는 거예요. 블로그 한 달 만에 300만 원 가량 수익 내는 법, 경제적 자유 얻는 법, 체험단 30배 당첨되는 비결과 같은 내용으로 전자책을 작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체험단이나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자책이나 강의로 수익을 낼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팩폭을 포함한 영상을 만든 이유는 많은 분들이 단지 맛집이나 카페만을 포스팅 하시다가 그만두는 경우를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봤고, 아무 계획 없이 글만 쓰고 있는 분들 역시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원 중에서 제일 비싼 자원이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진짜 유용하게 쓰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오늘 영상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